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양기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NK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영주의 딸, 우리 양기배 전문가님, 영주 출신이셨어요. 네, 고향이 그렇네요. 네, 가격 전략 잘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MK전자를 많이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로 많이 분류가 되는 기업보다는 이 핵심 소재, 재료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그중에 이 기업 역시도 2차 전지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저는 NK전자도 충분히 2차 전지 수혜주로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MK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막 급등주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는 종목에만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주가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서야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천천히 유지해 주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 매수는 없죠.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만큼 개인들이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 매수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대까지 내일 시초가에서 8,200원대까지는 눌림목 매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손절가 8,000원대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매출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항상 아시죠? 분할 매도 그리고 나서 리스크 관리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NK전자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8,200원 라인대까지 눌림목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예, 뭐예요? 뭘까요? 우리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되게 많긴 했는데 그렇죠. 폴더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왠지 다른 거 가지고 오신 것 같고. 네, 뭐 폴더블은 워낙 많이 했죠. 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이제 주요 매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휴대폰. 네, 휴대폰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사업부가 네. 아까 그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라 그러셨으니까 네네. TV. 맞았어요. 네, 그렇죠. 맞았죠? 예, TV입니다. 맞았다. 예, 너무 쉽게 맞춰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이제 좀 크게 따지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IM 사업부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전제품 사업부가 있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금 실적은 워낙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도 역시나 또 출고가 되면서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남아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제 LG하고 삼성하고의 이 경쟁이 바로 이제 TV 시장에서 경쟁이 좀 심화됐었죠. 소위 말해 이제 맞아요. LG는 OLED를 내세우고 맞아요. 있는 상태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닷 OLED를 내세우고 있죠.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LG가 당당하게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맞아요. 이거 아니야, OLED 그쵸.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네, 삼성 그동안 팔았던 게 정확한 퀀텀.다 OLED가 아니었기 때문에 LG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TV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닷을 붙인 LCD TV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완전한 OLED가 아니라서 그동안 이제 뭐 상당히 LG에 많이 공격을 받게 됐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제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퀀텀.닷 OLED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LED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라 이제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을 과연 어떤 이제 기술력이 또 주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저는 다시 본격적으로 또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성의 바로 TV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TV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TV 나오는 사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아나운서를 했는데 TV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혹시 이거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있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사이익이에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 7월 달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주가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매출의 76% 정도가 바로 LCD, LED 쪽에 대한 매출이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 OLED 사업에 대한 매출은 사실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OLED 쪽은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LCD나 LED 사업부는 지금 전부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전통 제조업이 어느 정도 기술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기술을 전부 다 사갖고 가서 중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굵기라고 하죠. 그냥 막 대량 생산을 찍어내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바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LCD, LED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2년 동안 신저가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공장들이 가동 중단되다 보니까 최근 이제 뭐 역시나 생산량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최근 중국 정부에서 LCD, LED 쪽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CD하고 LED 가격이 최근 들어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잘 보시면 신저가를 보여주다가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서야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TV 관련된 특히나 LCD, LED 관련주도 역시나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활용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거시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개별 종목을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경 전문가 혹시 아시겠어요? 일단 저는 타겟을 고객사를 먼저 잡아야 될 고객사? 것 같아요. 네, 삼성이나 LG전자 네. 이쪽으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BH라는 기업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BH 같은 경우도 OLED라든지 LCD 모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TV라든지 스마트폰 쪽으로도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BH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작년에는 당연히 이쪽에 뭐 반도체 시장도 부진했었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도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의 주가들도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고 관련주들의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관련주들 중에서 BH라는 기업도 지금 현재 2만 원대를 유지를 잘 해줬어요. 그것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기업도 뭐 LG나 뭐 삼성전자 쪽에서 추가적인 뭐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면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주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BH의 자회사 또 DKT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주로 저는 일단은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할 텐데 DKT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종목군들은 뭐 반도체 쪽으로는 또 우란 전문가님께서 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DKT, BH 이 두 종목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서울 반도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서울 반도체가 바로 LED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이니까 같이 그렇죠. 올라간다고요? LED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죠. 아직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LED라든지 LCD가 중국에서 미친 듯이 뽑아내면서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생산을 많이 박차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 단가가 자꾸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LCD, LED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신저가를 달렸던 겁니다. 근데 최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동 중단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서울 반도체 같이 LED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이죠. 한마디로 올해 연말에 마이크로 LED 쪽으로 삼성 쪽에서 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3거래일 동안 2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울 반도체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LED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급등까지는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역시 LED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뽑아낼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LED 관련된 종목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